20층 두꺼운 유리창 커튼을 통해 햇살이 비집고 들어와 큰 책상 앞에 앉아있는 응우엔 반 안을 비추었다. 창밖의 풍경은 사람들이 북적이는 도시, 분주한 도로와 하늘로 뻗어있는 건물들이 가득하다. 사무실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오직 나무 책상 위에서 펜 끝이 튕겨나가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린다. 응우엔 반 안, 지역에서 가장 큰 공공서비스 그룹의 창립자이자 회장은 자신 앞에 정리된 편지를 응시하고 있었다. 편지에는 발신자가 적혀 있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분노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다. 한 줄 한 줄이 그의 마음을 칼처럼 베어 들어갔다. 회장님, 저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청소 관리자인 반 씨가 지난 몇 달 동안 노동자들의 월급을 착취해왔습니다. 저희가 땀 흘려번 돈을 그녀가 가로챘고 각 가정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나서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힘없는 노동자들입니다. 편지의 한 글자 한 글자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게가 느껴졌다. 아는 노동자 계층의 고난에 낯설지 않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업을 일구기 위해 힘든 노동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이 그를 더욱 괴롭혔다. 어떻게 가장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가? 그는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아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잠시 감았다. 그러나 편지 속 이미지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길거리에서 보았던 청소 노동자들, 해진 유니폼을 입고 거친 손을 가진 채 더운 햇볕 아래에서 지친 발걸음을 옮기던 그 모습들. 그는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나 지금 그는 그 모든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때 한 가지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내가 여기 앉아 보고서만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직접 알아봐야 한다. 그는 일어섰고 가까운 보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이쿠 빈이 메모장을 들고 들어왔다. 빈은 아내 사업 초기부터 함께해 온 사람으로 그의 결단력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빈조차도 아내 결정을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직접 청소 노동자로 나가서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빈은 눈을 크게 뜨며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요? 대기업 회장이 청소를 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대신 사람을 보내거나 관리자가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고개를 저으며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빈,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여기 앉아서 보고서를 기다릴 수 없다. 게다가 고발이 사실이라면 반 씨는 내가 보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실수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다. 빈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안을 향한 경외와 당황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는 알았다. 한번 결심한 아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그럼 제가 유니폼과 모든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빈은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내일부터 나는 청소 노동자가 될 것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사무실의 공기가 갑자기 굳어진 느낌이었다. 밖에서는 햇살이 여전히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아내 결단이 방 안을 바꾸어 놓았다. 비는 침을 삼키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는 단순한 대담한 결정이 아니라 놀랍고 위험한 여정의 시작이었다. 빈이 사무실을 떠나자 아는 다시 한번 책상 위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나는 진실을 밝힐 것이다. 누구도 정직한 노동자를 착취할 수 없다. 그의 눈에는 결단력과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새벽이 가빨가올 무렵 아는 낡은 버스에서 내려 쓰레기 처리장이 가까운 곳으로 향했다. 그는 노란색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있었지만 튼튼한 신발과 꽉 조인 고무장갑을 낀 채로 어색하게 걸어갔다. 그는 무겁고 딱딱한 철문을 밀고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 쓰레기통이 가득한 광경과 썩은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는 잠시 멈칫했다. 차가운 쓰레기 운반차 소리, 노동자들의 외침, 그리고 청소팀의 관리자 반 씨의 고함이 섞여 들렸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신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려. 여러분, 쓰레기가 산처럼 쌓이게 놔두려고 하는 거냐? 반 씨의 날카롭고 비난 가득한 목소리가 주변의 소음을 압도했다. 응우엔 반 아는 모자를 조정하며 눈을 가리고 회사 회의에서 자주 보던 날카로운 시선을 숨기려고 애썼다. 오늘 그는 단지 신입 노동자일 뿐이었다. 그의 눈길이 가는 곳마다 반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일일이 사람들을 쏘아보며 지시하고 있었다. 깔끔한 관리자의 옷과 광택나는 구두는 주위의 노동자들과 대조를 이루었다. 반 씨는 응우엔 반 안을 위해서 아래로 쭉 쳐다보더니 비웃으며 말했다. 신입이냐? 빨리 해라. 나한테 다시 말 안 듣게 하지 마. 여기 게으른 사람은 없다고. 응우엔 반 안이 대답할 틈도 없이 반 씨는 다시 한 명의 청소 노동자에게 소리쳤다. 응우엔, 더럽게 하지 마. 작업 속도 느리면 이번 달 월급에서 차감된다. 중년의 여성인 응우엔 씨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일을 계속했다. 안녕, 옆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보니 마른 남자 한 명이 웃으며 다가왔다. 나는 판민트안이라고 해. 여기서 일한 지 꽤 됐어. 너 신입이지? 응우엔 반 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아꼈다. 트안은 주위를 둘러보며 속삭였다. 잘해. 여기서 살기 힘들어. 반 씨는 곧바로 일을 분배했다. 저기, 너는 시내 구역 청소하러 가. 빨리 해. 깨끗하게. 내가 점검할 거니까. 반 씨는 응우엔 반 안을 가리켰다. 응우엔 반 안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겁게 쓰레기통을 밀며 일을 시작했다. 쓰레기통은 갈 때마다 삐걱거리며 움직였고 그 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무거운 분위기처럼 느껴졌다. 아침의 거리는 이미 붐비고 있었다. 응우엔 반 아는 평생 처음으로 긴 빗자루를 잡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쓰레기를 쓸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지나갔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일을 집중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느낌을 떨쳐내지 못했다. 쓰레기를 쓸 때마다 쌓이는 더 많은 쓰레기들, 비닐봉지, 종이 상자, 플라스틱 병들이 그의 발밑에 섞여 있었다. 그는 삽을 사용해 쓰레기를 담았고 고무장갑은 금방 더럽혀졌다. 갑자기 뒤에서 한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야,
신입은 뭘 몰라, 봐라. 그렇게 쓸면 언제 끝나? 트안과 같은 팀의 젊은 남자, 부광후이가 팔꿈치를 짚고 그를 비웃으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오래 하면 익숙해질 거야. 트안이 그를 보호하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후이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응우엔 반하는 침묵을 지키며 계속 일을 했다. 그는 시간이 없었고 자신이 신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경멸과 무관심이 바로 이곳 노동자들이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이 지나고 땀이 그의 옷을 적실 때쯤 아침에 반 씨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응우엔 씨가 다가와 물 한 병을 건넸다. 너 새로 와서 아직 익숙하지 않지? 힘내. 그녀는 따뜻하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응우엔 반하는 물을 받아들며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다. 멀리서 반 씨가 팔짱을 끼고 관찰하고 있었고 그녀의 권위적인 모습은 분위기를 더욱 눌리게 만들었다. 게으르면 안 돼. 모두 마찬가지야. 일이 안 되면 내 탓하지 말고. 그녀는 계속해서 고함을 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응우엔 반하는 더 이상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상사의 압박과 경멸이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일 뿐이었다. 햇볕이 높이 떠서 응우엔 반 안과 다른 노동자들이 일하는 바쁜 거리를 강하게 비추었다. 무겁게 가득 찬 쓰레기통은 그의 힘든 발걸음마다 삐걱거리며 소리를 냈다. 그의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것은 쓰레기의 무게 때문만 아니라 그 강한 악취가 그의 코에 들어와서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감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서류 보고서에서만 보던 그 고통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큰 쓰레기 봉지가 꽉 묶여 있었고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부터 비닐봉지, 깨진 유리 조각까지 엉망으로 들어 있었다. 그는 그것을 들어보려고 했지만 그 무게에 손이 떨렸다. 쓰레기 봉지는 바닥에 떨어졌고 더러운 물이 튀어 그의 바지 끝에 스며들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물러섰다. 반 씨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이게 뭐냐? 아침부터 문제를 일으키냐? 그만두고 싶어. 응우엔 반하는 고개를 들고 반 씨가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비웃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소리쳤다. 여기서 일하는 신입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밥벌이 하라고. 주변의 노동자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중 부광후이가 말하였다. 진짜 초짜네. 봐라. 이제 와서 울고 싶나? 몇몇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응우엔 반하는 아무 말 없이 쓰레기 봉지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그는 그들의 격려를 뚜렷하게 느꼈다. 그가 일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힘든 환경이 그들에게 남을 비난하고 비웃는 태도를 심어줬기 때문이었다. 자, 그만 괴롭혀. 트안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가와 응우엔 반안의 어깨에 손을 얹고 쓰레기 봉지를 다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도왔다. 힘내. 곧 익숙해질 거야. 트안은 물 한 병을 건네며 잠시 쉬라고 말했다. 나도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랬어. 이 일은 쉽지 않지만 인내하면 극복할 수 있어.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최신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는 길가에 앉아 목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트안의 말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쉽지 않지만 인내하면. 그는 트안과 같은 노동자들이 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일의 고됨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사와 동료들로부터 받는 경멸과 압박과도 싸워야 했다. 오전이 지나면서 응우엔 반 아는 몸이 점점 한계에 다다른 것을 느꼈다. 손은 빗자루 자루와의 마찰로 따갑고 허리는 계속해서 숙이면서 아파왔으며 쓰레기의 냄새는 숨을 쉴 때마다 토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이었다. 그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은 노동의 고됨이 아니라 그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반 씨의 꾸짖음, 후이의 조롱, 응우엔 씨의 묵묵한 수능. 이 모든 것이 깨지지 않는 순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후 초, 모두가 다시 쓰레기 집화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는 우연히 반 씨가 후이에게 하는 말을 들었다. 새로 온 애들과 친해지지 마. 그들 스스로 고생하게 두고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 하나 줄이면 월급을 아끼는 거지. 그 말을 들은 아는 멈칫했다. 알았다. 이곳에서의 경멸과 압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반 씨의 관리 방식의 일부였다. 그는 두 손을 꽉 쥐며 자신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다. 단지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이 다가왔을 때 응우엔 반 아는 그날의 마지막 근무를 마쳤다. 길거리에는 몇몇 사람만 급히 지나가고 가로등의 불빛 아래 그는 빈 쓰레기통을 밀며 길을 가고 있었다.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반 씨, 그녀의 꾸짖음, 경멸의 눈빛, 그리고 그녀의 일처리 방식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쓰레기통을 집화장으로 밀어 넣으려는 순간 우연히 반 씨와 그녀의 조수로 보이는 남자와 대화가 들려왔다. 반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달에 공장 직원들 월급 20% 더 깎아.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되지. 그들이 능력 있으면 소송이나 해봐. 하지만 이들 중 누가 그런 짓을 하겠어? 그 말을 들은 아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고 쓰레기통에 손을 꽉 붙잡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계속 들었다. 조수가 조금 망설이며 물었다. 만약 직원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죠? 그들도 압박을 할 수 있잖아요. 반 씨는 비웃듯이 말을 끊었다. 반발? 걱정하지 마. 해고한다고 협박하면 다들 겁먹을 거야. 이 고생스러운 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아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는 단지 이 말을 듣고 끝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반 씨와 조수는 계속해서 월급을 깎고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했다. 걱정 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야. 반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 말은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는 어둠 속에서 그들의 대화를 마음속에 새기며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임시로 빌린 작은 방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손에 쥔 스마트폰의 화면에 음성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부터는 준비물을 제대로 챙겨야겠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결단을 내렸다. 그 후 반 씨가 등장할 때마다 응우엔 반안은 항상 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음성 녹음 기능을 켰다. 그는 반 씨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꾸짖고 조수와 비밀리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세세히 기록했다. 한 번은 쓰레기통을 닦고 있는 척하며 반 씨의 사무실 근처에서 몰래 듣기도 했다. 반 씨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부정직한 일들을 지시하고 있었다. 올해 상여금은 전부 빼놓고 남겨두자. 이래도 더 받는 거 없다. 그냥 나중에 나누자고 해. 누가 감히 요구할 수 있을까? 응우엔 반안은 그 말을 조용히 녹음하며 점점 더 분노가 치밀었다. 그는 반 씨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어떻게 착취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바꾸는지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응우엔 씨라는 고참 노동자가 반 씨에게 그녀가 받지 못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물었다. 반 씨는 설명하기는커녕 큰 소리로 소리쳤다. 없어. 내가 일한 시간이 부족한 거야. 초과근무 수당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응우엔 씨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며 돌아갔다. 응우엔 반안은 그 모습을 보고 반 씨의 태도와 권력으로 인해 아무도 자신을 위한 권리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불타오르는 불꽃이 일어났다. 그는 녹음한 대화와 이미 확보한 자료들이 이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반 씨는 더 이상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비밀스러운 작업은 단지 노동자들에게 정의를 되돌려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회사에서 세운 가치 또한 지키기 위한 것임을, 그의 정의를 찾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여름의 한낮, 태양이 쓰레기 집화장을 불태울 듯 내리쬐고 답답한 공기는 모두를 지치게 했다. 응우엔 반안은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그늘이 유일하게 그를 태양의 열기에서 보호하고 있었다. 트아는 그때 막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낡은 도시락통은 너무 오래 사용해서 뚜껑에 기스가 났다. 그는 도시락을 열고 그 안에는 하얀 밥과 몇 조각의 기름진 고기만이 들어 있었다. 먹어, 괜찮아. 트아는 도시락을 응우엔 반안에게 내밀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다. 응우엔 반안은 고개를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형이 먹어요. 저는 배불러요. 그는 배가 고프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반은 그를 바라보더니 젓가락을 집어들고 기름진 고기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다. 몇 분간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10년 이상 이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제 딸은 아주 어렸고 겨우 8살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일찍 돌아가셨고 저는 아버지이자 어머니로서 모든 면에서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고 그에게 적절한 교육을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은 말을 멈추었고 그의 목소리는 목이 메어 있었다. 그는 피곤한 눈을 숨기듯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인생은 꿈과 같지 않아. 급여가 낮아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학비, 식비,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모든 게 목에 걸려. 내가 학생 때는 좋은 학생이었어. 젊지만 이번 달에 급여가 삭감되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투안이 말했다.
응우엔 반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앞에 있는 남자는 나이에 비해 말랐고 힘든 노동으로 손이 굳어졌으며 어깨에 온 가족을 업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동자인 응옥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근처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없겠어요. 응옥 씨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투안 씨의 월급은 계속 삭감되었고 그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지만 결코 잉여가 없었습니다. 람 부인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우리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큰 우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응옥 씨의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끌어냈습니다. 한 청년이 매우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이 늦어져서 최근 급여가 삭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나이 많은 여성 근로자는 란 씨가 보너스를 공제할 핑계를 항상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에 수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합산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한 달치 급여가 줄어든 셈입니다. 공기가 무거워졌고 불에 이루지 못한 꿈, 조용한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가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의 눈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체념을 보았다.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응옥은 목이 메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싸우는 의미가 뭐야? 람 부인은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 응우엔 반안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방금 들은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무력감에 대해서도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응우엔 반안은 여전히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 창립 초기 공정하고 인도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목격한 현실은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것이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라 왜곡된 전체 시스템이며 무시할 수 없는 지속적인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정의를 찾기로 결심했고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에도 쓰레기 매립지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응우엔 반안은 언제나 그렇듯이 부지런히 일했지만 이번에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여전히 란 씨가 노동자들의 한 모든 말과 행동을 소리 없이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단 하나의 작은 실수가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젊은 노동자 한 명이 길거리에 쓰레기 봉지를 버렸다는 이유로 남 부인에게 소환되었습니다. 그녀의 비명 소리가 그 지역 전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뭐 하는 거야? 그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팀 전체가 급여를 깎을 거야. 팀 전체가 너를 미워하길 바라는 거야.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진 채 떨어진 쓰레기 하나하나를 주워 모으려 애썼다. 람 부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그의 정신을 압도하는 듯했다. 응우엔 반안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는데 그의 눈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어 람 부인이 손가락질하고 꾸중하는 모습을 몰래 카메라로 녹화하기로 결심했는데 그녀의 거만한 표정은 떨리는 청년의 몸집과 완벽하게 대조되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행동이 발각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뭐하세요? 람 부인은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하이힐이 바닥을 쿵쾅거리며 소리를 내며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응우엠 반안은 즉시 전화기를 등 뒤로 숨기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제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배우기 위해 조금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람 부인은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에 의심이 드러났다. 배우라고? 내가 널 믿는다고 생각해? 너 같은 탐빈이 날 속이고 싶어? 직장을 그만두고 싶겠지? 좋아, 그만둘 만한 좋은 이유를 줄게.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일을 마치고 마당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람 부인은 응우엠 반안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큰 매립지를 청소하러 갈게요. 그곳은 악취와 엄청난 작업량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저는 혼자 할 수 있어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람 부인이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그녀가 복수하려는 방식이고 그가 직장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동의할 뿐이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강한 악취가 그의 코를 강타했고 그는 토하고 싶어졌다. 쓰레기 더미는 산만큼 높았고 찢어진 쓰레기 봉지에서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냄새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장갑을 끼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쓰레기 봉지를 꺼내 트럭에 싣습니다. 그가 몸을 굽힐 때마다 등이 아팠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렸다. 무거운 쓰레기 봉지를 들어올리느라 손이 아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는 일을 마쳤을 때 거의 지쳐 있었다. 그는 온몸이 땀에 젖은 채 바닥에 앉았다. 그의 제복은 흙투성이었지만 치워진 쓰레기 더미를 보며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는 이것이 단순히 인내력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결의를 증명하기 위한 마지막 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빛냈다. 거의 끝났어.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멀리서 람 부인은 차 안에 서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안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오늘 밤 응엠 반안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안의 가슴속 깊은 흐름은 계속 상승하며 바란의 모든 잘못을 씻어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의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란 씨를 비롯한 모든 경영진과 다른 부서장,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만남이 발표되어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람 부인은 앞줄에 앉아 팔짱을 끼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근로자들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새로운 직원인 응우엠 반안을 떠올리자 갑자기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나타난 날부터 그녀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가죽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방 전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고 응우엠 반안이 들어왔다. 그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큰 키와 진지한 표정은 예전의 단순한 노동자 이미지와는 확연히 달랐다. 만약 아직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하시고 알림벨을 켜셔서 저희의 최신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시길 권장합니다.
반장은 얼어붙은 듯 놀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웬반 아는 방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은 방 안의 사람들을 하나씩 스캔했습니다. 맞습니다. 저입니다. 저는 회장입니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반장이 반응할 새도 없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당신의 직원이었고 제가 목격한 것들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준비된 프로젝터 화면에 연결된 하드디스크에서 그는 파일을 꺼냈고 화면 뒤에 큰 화면이 켜지며 그가 수집한 녹음과 영상들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반장이 노동자들에게 고함을 치며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장면, 방 안을 울리는 그녀의 잔인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급여에서 20%를 더 잘라. 불평하면 그냥 해고하겠다고 위협해. 상여금은 전부 빼두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달라지지 않아. 이어서 반장이 보조와 함께 음식을 가로채서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방 안은 고요해졌고 반장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만이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반장은 창백해지고 이마에는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건 오해예요.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떨면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한 나이 든 직원이 마지막 줄에서 일어나며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는 해고될까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판민툰, 시녹 등 많은 사람들이 반장이 불합리하게 급여를 차감한 일, 연장 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일, 그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받은 협박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고발의 목소리는 마치 쓰나미처럼 몰아쳤습니다. 응웬반 아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게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낮고 위력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장의 금품 가로채기와 권력 남용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회사의 법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반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즉시 해고하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법무팀이 이 회의 후 그녀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반장은 거의 쓰러질 것처럼 보였고 그녀의 다리는 떨리며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공허한 눈빛으로 응웬반 안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직원이 자신의 직업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반장이 폭로된 것에 대해 박수쳤을 뿐만 아니라 공정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희망이 살아났기 때문에 박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응웬반 아는 고개를 숙여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자신이 원하는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장이 해고된 사건으로부터 3일 후 응웬반 아는 직원들이 모인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그 앞에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피곤한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흔적이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기대의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오늘의 분위기는 전과 달리 특별했습니다. 이전의 무거운 공기 대신 평온과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응웬반 아는 목을 가다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단지 회사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서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여러분의 일을 직접 경험하며 여러분이 겪어온 고통과 불공정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군중은 웅성거림과 놀라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말은 차가운 마음에 한 줄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드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응왼반하는 손을 들어 그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이 켜지며 그가 계획한 구체적인 변화 사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첫째, 기본급을 20% 인상하여 여러분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연말 보너스는 투명하고 완전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셋째, 그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불합리한 비용은 이번 달 내로 전액 환급될 것입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뒤쪽 자리에서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박수가 가라앉은 후 응왼반하는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이 함께 일했던 판민툰을 향해 부드럽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민툰 씨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툰 씨는 단지 성실한 노동자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회사는 민툰 씨의 딸, 네티 마이가 성장할 때까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밝은 미래를 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민투는 그 말을 듣고 그의 얼굴에 잠시 놀람이 스쳐 지나가더니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일어나 응왼반안에게 깊게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인생과 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응왼반안은 단상에서 내려와 판민툰과 악수를 했습니다. 노동자의 거칠고 굳은 손이 회장의 단단한 손과 맞닿으며 이 변화가 단순한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위에서 다른 노동자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기쁜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한 나이 많은 여성 노동자가 크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한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마치 축제의 분위기 같았습니다. 그러나 응왼반안의 마음 속에서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의 감사와 신뢰로 가득 찬 눈빛을 받으며 그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쯤 태양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따뜻한 햇빛이 전체 집결 지역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응왼반하는 군중 속에서 조용히 서서 웃으며 서로 눈빛을 나누고 있는 노동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판민투는 딸 네티 마이와 함께 서 있었고 그녀는 아버지가 최근 발표된 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응왼반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입가에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 여정이 단지 노동자들의 삶을 바꾼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킨 여정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로서 살아본 나날들이 그에게 공감, 연민, 그리고 공정함의 가치를 확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햇살이 응왼반안과 그를 둘러싼 노동자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고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회장이 노동자들에게 공정을 되찾아주는 여정이 아니라 삶에서 공감과 연민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의 조용한 노동자들은 단지 일을 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모든 노력은 인정받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의미 깊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오늘 새로운 빛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알림벨도 눌러서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친절과 희망의 빛을 모든 이에게 전달합시다.